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아입니다. 연방상원의회가 9,530억 달러, 한국 돈 약 1,08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23일 민주당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의 규모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안이 24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식 설명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협상 직후 양당이 인프라 예산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아직 세부 사항 논의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해 약 1조 달러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갈 광대의 인터넷 설비 등 일부 항목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당 상원은 9,74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5,790만 달러를 신규 사업에 배당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인프라 예산 관련 합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별도 회동을 통해 합의 내용을 추진하고 향후 예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주도의 합의 내용 및 예산 전략에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천억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화당의 적극적인 반대에 이 예산이 1조 달러 규모로 줄어들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법안은 통과시켰다며 성과로 자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한 인프라 예산을 양당 합의로 처리하는 한편 복지 등 민주당이 우선순위를 두는 예산을 놓고는 특별 예산 처리 절차를 진행, 공화당이 정확히 절반을 점하고 있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한 공화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대표 도시인 마이애미에서 12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후진국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24일 새벽 2시경 발생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 1명이 확인됐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에 몇 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상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버켓 시장은 아파트 내 꽤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마이애미시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붕괴한 아파트는 해변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고급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 건설됐고 호실은 136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288만 달러, 평균 거래 가격이 호당 70만 달러 이상인 고급 콘도인데요. 사고 당시를 목격한 플로리다 국제대 조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굉음이 들려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밖으로 나와보니 먼지가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80여 팀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근 지역은 모두 출입이 차단됐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매물자들의 빠른 구조를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조 빅테크 기업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죠. 컴퓨터 백신 회사 메가피의 창업주 존 메가피가 수감 중이던 스페인의 구치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체포돼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일 메가피가 바르셀로나 구치소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메가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2016-2018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메가피는 그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됐는데요. 스페인 법원은 메가피의 미국 송환을 최근 허가했습니다. 메가피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미국 검찰의 기소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검찰은 메가피는 탈세 범일 뿐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메가피가 해당 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놓고 그 어떤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고 부동산, 차량, 요트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유죄가 판결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처해질 뿐이라는데
그의 극단적인 선택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까닭입니다. 한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억만장자가 된 맥아피는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몇 주 뒤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CBS에 출연해 델타 변이가 몇 주 뒤면 지배적 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에서 지배적 종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지난주 로셀 웰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이 밝힌 것보다 더 일찍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인데요. 당시 웰렌스키 소장은 델타가 몇 달 뒤 지배적인 변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단시간 내에 지배종으로 올라서며 새로운 위협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델타 변이는 지금까지 사우스 다코타주를 제외한 워싱턴 DC와 49개 주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관광 명소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사흘 새 2건의 방문객 사망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22일 60살 윌리엄 스미스 씨가 오후 1시 20분경 그랜드 캐년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오스웨고주에서 여행 온 스미스 씨는 인기 하이킹 코스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의 우아 포인트의 트레일 코스를 걷다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관광객들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관리사무소 응급의료 요원들이 곧 출동했지만 스미스는 회생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랜드 캐년에서 지난 20일 기온이 화씨 110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 속에 오하이오의 여성 미셸 매더 씨가 5명의 동반자와 함께 트레일을 걷다 더위에 지쳐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그 웅장한 만큼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산책길처럼 하이킹을 즐기는 많은 관광객들, 충분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응급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